자, 3번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 지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실무 문제들은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특별한 것은 입력하겠어요. 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7일 강남 부동산으로부터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를 1억 2천에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맞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계산서는 무엇에 한해서 주고받는다 했습니까? 면세라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면세요. 즉 부가세가 없단 말입니다. 세금 중 1200원 보통예금으로 주고 1200원 보통예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5개월 후가 되니까 요는 돈을 줬단 말입니까?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주지 않았다. 안 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분계부터. 자, 일단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이죠.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세 처리가 가장 우선이죠. 부가세 줬나. 자, 지금은 부가세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안 줬어요. 면세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받았나요? 이렇게 가능하죠. 지금은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는 면세에 한해서 주고받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면세가 되고요. 누구한테? 강남한테 샀죠. 그리고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 맞죠? 분계는 알 수 없어요. 분계는 하단 분계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보니까 토지 사고 돈 주는 내용 맞나요? 구체적으로 토지 얼마인가요? 120 뿔뿔 사고. 자, 12 뿔뿔은 뭘로 줬나요? 보통예금 줬다 돼 있죠? 보통예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자, 토지는 계정과목이 토지죠. 120 뿔뿔 별 문제 없고요. 보통예금은 또 보통예금이며 보통예금 120 뿔뿔 나머지 돈 안 줬죠. 돈 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토지는 재고자산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빼면 1억 800만원이죠. 108 뿔뿔 되겠네요. 다음 팀 짜고.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보통예금 좋죠. 보통예금 통장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돈이 빠져나갔겠네요. 그래서 대변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강남. 같으면 그랬죠. 걸 필요 없죠. 구분은 3번 4번이며 분계는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에서는 아무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상단 분계에서 이 네 가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며 이거 지금 보니까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전자 계산서가 아마 눈에 확 들어왔더라면 이 문제는 틀림이 없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7월 25일 대한무역의 구매 확인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구매 확인서, 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거 무엇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세임을 알 수 있죠. 다음 제품 1000개를 30만원에 납품하고란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팔고. 맞죠? 팔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거 있네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죠.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발행하였다. 세금 중 3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받고 나머지는 명부가 발행한 약속금을 배서란 말도 나왔네요. 남이 발행한 엄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배서양도라 그러죠. 배서양도일 때는 무조건 무엇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받을 어음으로 처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이 빨갛게 좀 해놓은 거 있죠. 이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납품 팔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매출이 될 것이며, 첫 번째 부가세 받았나.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부가세란 말 또는 공급 대가란 말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부가세 포함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영세니까 부가세가 0이죠. 그래서 아니요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 발행해 줬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전자는 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세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영세가 나올 때는 우리가 영세가 선택될 때는 꼭 수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세일 때는. 자, 수출할 때는 그냥 직수출했단 말만 나오고요. 영세일 때는 무슨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것들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은 구매확인서도 나와있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도 나와있죠. 그래서 영세가 맞습니다. 영세나 수출이 선택될 때는 꼭 한 번 더 영세인지 수출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수출일 때 영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일 때 매출이면서 수출일 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영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나요? 대한이한테 팔았죠. 그리고 전자계산서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맞고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구체적으로 제품 얼마짜리 팔았나요? 30뿔뿔 팔고, 자,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봅시다. 3뿔뿔은 뭘로 받았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27뿔뿔은 뭘로 받았습니까? 받을 어음으로 받은 내용 맞죠? 자, 우리 선생님, 이 받으름 어떻게 바로 결정이 납니까? 우리 배서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러면 시험 치실 때 배서 양도 받다. 배서는 무조건 받으름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왜? 배서란 말이, 배서 양도란 말 자체가 남이 발행한 어음을 줘도 배서 양도고 받아도 배서 양도이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계정과목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되겠죠. 또는 30뿔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3뿔뿔. 그리고 받을 어음이 27뿔뿔이 되겠네요. 다음 보통예금과 받을음 팀짜야 되겠죠. 팀짜고. 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 차변되어야 되겠네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특히 배서 양도 받았을 때는 나와 상대방 말고 다른 거래처가 하나 있단 말이죠. 왜? 남이 발행한 음이니까 상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나는 대한이한테 팔았는데 이 음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명보가 발행했죠. 이게 받을 음은 명보가 발행했던 거예요. 명보.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요 반드시 거래처 걸어 주시고요. 배서 양도가 나올 때는 받을 음이며 거래처도 꼭 걸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이며 분계는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해되시죠? 자, 3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3번. 자, 8월 5일 금강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판매하고 의미가 있죠. 다음의 전자 무엇을 세금 계산서네요. 발급하였다. 세금은 7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이래 돼 있네요. 출발. 자, 이거 파는 거니까 뭐가 되겠다? 매출. 첫 번째
무조건 부가세죠. 부가세 받았나죠. 받았나. 자, 한번 볼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보니까 여기에 공급가액도 있고 세액도 있죠. 있으니까 예, 팔았을 때는 뭐 발행해 준 놈입니다. 요거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 전자는 빼버렸습니다. 매출이면서 그러면 뭐가 국세청에 통보되죠. 과세. 누구한테 팔았나요? 금강이한테 팔았나요? 금강이. 그리고 전자 아래쪽에 보니까 맞죠? 본계는 알 수 없네요. 본계는 알 수 없고. 자, 이렇게 되며 다음 두 번째.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 맞죠? 구체적으로 제품 얼마짜리 팔았는지 봅시다. 공급가 2,000이죠. 그러니까 제품 20뿔뿔 팔고 부가세 얼마? 2뿔뿔 받아야 되는데 자,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죠. 계약금 먼저 받은. 자, 얼마인가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2천만원짜리 연받고 현금 200만원 됐네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 계약금을 언제 받았다고 돼 있나요? 7월 5일날 수령한 이래 돼 있죠.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렇게 8월 5일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와 있죠. 요 이전에 계약금 받았다. 그러면 자, 계약금 받은 거 일반 전표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는 게 낫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7월 05이죠. 자, 여기 보니까 입금 현금으로 들어왔네요. 전수금 금강상사 맞습니까? 돈도 2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자, 이게 보니까 계약 받은 내용 먼저 받은 2뿔뿔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죠. 20뿔뿔 무엇으로 받았나요? 어음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보니까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자, 이게 음은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음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제품은 그 자체가 재고자산이죠. 관련 있고. 두 번째, 누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금강이가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제품 팔고 금강한테 제품 팔고 음을 받았습니다. 이 음은 금강이가 나에게 발행해 줘야 되죠. 남이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음은 무엇이 되겠다? 받을 음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뿔뿔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받는 것은 다 숫자가 논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금 2뿔뿔 그리고 계약금 먼저 받았네요.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2뿔뿔 그리고 받았죠. 받을 20뿔뿔. 자, 이렇게 팀 짜야 되겠죠. 자,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뭐 받을 음도 좋고요. 제품이 나갔죠. 그래도 대변하셔도 좋고요. 음이 더 좋네요. 받을 음 이거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받을 음이 차빈이 될 것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가지 있죠. 계약금 이거 누구한테 받았었나요? 금강이. 받을 음 이거 누가 발행했나요? 금강이. 같으면 거래처 적을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몇 번이 될까요? 3번. 혼합이 되겠죠. 혼합. 자, 이 문제도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4번. 자, 장훈 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는 의미 있죠. 800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별도 이것도 의미 있는 단어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래 되어 있네요. 수취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받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돈 주는 내용이죠. 세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네요. 출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는 내용이니까 무엇이 될까요? 매입. 첫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줬나
자, 지금 보니까 부가세 별도란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됩니다. 두 번째, 특히 매입이면서 이렇게 부가세를 줬을 때는 반드시 하나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불공사유인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료는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불공사유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공사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번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불공입니다. 접대비, 기부금, KTX, 항공권 관련 매입세, 그 택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차는 업무용 승용차든 뭐든 화물용 승용차든 다 필요 없습니다. 차는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공이고, 화물차에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됩니다. 두 번째,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은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차도 조그만 차. 다음,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부가세 있는 것과 그리고 부가세 없는 면세를,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가세를 주고 사서 그것을 면세에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이때는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는 해준다 그랬습니다. 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산해서 20일까지는 해줍니다. 이것이 불공사유고, 이 불공사유 아주 중요하며 다음에 세무하실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좀 알아주십시오. 계속할게요. 불공사유인가? 불공사유 임차료는 아니죠? 아니요. 그러면 뭐 받았노? 받았나요? 뭐 받았나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따라서 매입이면서 뭐가 되겠다? 과세가 됩니다. 누구한테 돈 줬나요? 장훈이. 그리고 전자 맞죠? 전자 받고 분계는 알 수 없어요. 다음,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임차료죠. 임차료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임차료 얼마인가요? 5뿔뿔과 부가세 좋죠.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얼마가 됩니까? 500뿔. 무엇으로 줬나요? 돈 안 준 내용. 돈 하나도 안 줬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돈 안 줬습니다. 출발입니다. 임차료는 계정과목이 임차료이죠. 5뿔뿔. 부가세 줬죠. 부가세 주는 것은 급자가 놉니다. 그래서 대급금 500뿔. 돈 안 줬네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네요. 지금은 무엇이 될까요? 미지급금.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5500뿔. 다음 팀 이렇게 짜고요. 자, 요게 좀 까리한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오고 나간 거 없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B로 끝나거나 이거로 끝나는 거 없죠? 없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부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날 때는 어느 변에 적는다? 대변. 왜? 부채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이렇게 대변. 자, 대부분 들어왔다 나갔다 B로 끝나는 거 이거로 끝나는 걸로 찾아집니다. 간혹 가다가 한 100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거래의 8요소를 적용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건 관계없고.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이거 장훈이한테 줘야 되죠. 그래, 적을 필요 없고. 9번은 3번, 4번. 분계도 3번 혼합이 되겠네요. 4번 이해 되시나요? 자, 5번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11월 28일 본사 영업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나왔네요. 자, 자동차가 놓으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맞아요.
자, 다음 3000cc라고 되어 있네요. 현대자동차에서 30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네요. 그리고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돈 안 줬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이 차가 화물차일까요? 승용차일까요? 승용차입니다. 3000cc라고 되어 있죠. 그래 본사 영업직원이 되네요. 맞아요. 영업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차니까 영업부 직원이 업무에 쓰는데 8톤짜리 트럭 타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승용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영업직원이 화물차 타고 다니는지 알 수도 없는데요. 어떻게 아나요? 간단합니다. 화물차인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차라고 그래요. 자, 화물차를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습니까? 화물 운반용 차는 화물차라고 화물차, 트럭 이런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충분히 구분되실 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돈 주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매입입니다. 됐어요? 첫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 존나 맞죠? 존나. 자, 문제에 보니까 여기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부가세 줬단 말이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매입이면서 부가세 존나가 이해가 되었을 때는 무엇을 물어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불공사유인가. 자, 이거는 승용차죠. 승용차는 불공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공사유가 되면 매입이면서 뭐가 된다? 불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누구한테 돈 줬나요? 누구한테 샀습니까? 현구한테 샀네요. 맞죠? 현구. 다음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왜? 전자 세금 계산서잖아요.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분계는 알 수 없고.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승용차 사고, 차 사고 돈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구체적으로 돈을 적어 볼게요. 차 얼마짜리일까요? 차가 3000만원짜리 샀을까요? 3300만원짜리 샀겠습니까? 3300만원짜리 샀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차값이 3000만원인데요. 왜 3300만원입니까? 불공이죠.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거금이 나타나지 않고 그 부가세 대거금은 어디에 포함시킨다? 사는 것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차 얼마짜리? 33뿔뿔 사고 돈 물려줬나요? 돈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안 준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차는 차량 운반구이죠. 33뿔뿔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무엇이 되겠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33뿔뿔. 다음 차 샀으니까 차가 들어왔겠네요. 차빈이 될 것이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항목 하나 있죠. 이거 현구한테 줘야 되죠. 그랬죠. 적을 필요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5번 문제 11월 28일 이 문제는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요건 한번 입력해 봐야 되겠어요. 불공이라서. 자,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28일 자, 유형입니다. 불공 매입이었죠. 매입이면서 불공은 몇 번이다? 54번입니다. 자, 54번 지니까 밑에 뭐 화면에 색깔 바뀌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나중에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분목 수량 필요 없고요. 공급가는 얼마가 된다? 3000만원에 부가세 300만원 줬는데 이 3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 누구한테 샀습니까? 현구. 전자 맞죠? 1번 분계는 분계하기 전에 여기서 전자에서 1번 치니까 아래쪽에 파랗게 이 막대기가 길게 나타나면서 파란 사각형 나타났죠. 요거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차에 관련된 거 3번에 나와 있네요. 요 선택하실 수 있겠죠? 확인.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 차빈이 원재료가 아니라 208번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3300만원에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253번 3300만원 맞네요. 항상 입력이 끝나면 11월 28일 파란색 매입이며 불공 3000에 300만원 그랬죠. 현구 전자 맞고 혼합 차빈이 208번 차량 운반구 3300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3,300. 예, 맞네요. 이렇게 확인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반 과세자인 스타문구에서 영업부 의미가 있죠. 800번대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주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매입. 자, 현금 영수증도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매입이며 첫 번째, 부가세 매입이면서 첫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줬나? 지금 부가세 줬나요? 안 줬나요? 아래쪽에 보니까 부가세 2,000원 줬죠? 예가 됩니다. 두 번째, 매입이면서 부가세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문구류는 불공사유에 안 나와 있죠? 아니요. 세 번째, 뭐 받았노? 받았나요? 뭐 받았습니까? 현금 영수증. 이렇게 되겠죠.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통보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다? 현과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 플러스 과세 현과. 만약에 뭐 받았나요? 여기에서 거래 명세서나 아니면은 뭐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거 매입세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국세청에 통보 안 되는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뭐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요. 나머지 어떤 것들을 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 봐요. 내가 개인한테 팔고 거래 명세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그러면 팔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매출. 두 번째, 거래 명세서는 국세청에 통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세 가지죠.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만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렇게 팔면서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끊어주면 매출이면서 무엇이 될까요? 건별입니다. 건별 들어보셨나요? 건별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다음, 누구한테 샀습니까? 스타한테 샀죠? 스타. 전자 아니죠? 전자 아닙니다. 전자란 말 없잖아요. 분계는 알 수 없고요. 다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사무용품비로 해라 그랬죠? 계정 과목을. 자, 그러니까 뭐 요거 하네요. 뭐 사무용품비 주는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뭐 문구류 사고 돈 주는 내용 해야 되지만 이게 사무 계정 과목을 가르쳐 주니까 바로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사무용품비 얼마가 됩니까? 따다다당 20,000원이네요. 맞나요? 20불과 부가세 얼마 줬습니까? 2불을 무엇으로 줬다고 돼 있나요? 현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네요. 자, 다음 사무용품비 쓰라 그랬죠. 사무용품비 20불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2불 현금 줬죠. 현금 2불 팀 짜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어느 변?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1번. 분계도 몇 번입니까? 1번. 현금 하나만 딸랑 나왔죠.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놓으면 분계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포인트가 요거 현과라는 거. 현금 영수증은 현금과세 줄임말 현과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6번 문제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거 제가 한번 딱 바꿔볼게요. 문구류를 딱 요렇게 나와요. 말을 요것만 바꿨습니다. 현금인데 자, 이거 6번 문제 풀이는 끝났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스타 문구에서 이렇게 하고 사용할 문구류를 뭐 현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현금 아싸 현금 영수증 받았네. 이 현금을
많은 학생들이 보통 예금으로 안 하고 현금으로 해요. 그래서 다 틀립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게 계정과목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보통 예금 돼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받으면 아싸 다 현금 줬는갑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예입니다. 이게 보통 예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 과세 맞죠? 돈 준 거는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줬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하는 내용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아싸 현금 영수증 받았네 현금 줬겠지 현금 이래서 아싸 틀렸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문제를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6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정하는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명선상사의 외상매출금 1,500만원 중 1,000만원은 어음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어음의 발행인인 명선상사가 아니라 뭐 이래 됐네요. 일단 요거 보니까 8월 20일 날 무엇이 틀렸단 말입니까? 일반 전표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몇월 며칠 08월 20일 됐나요? 매일 매출 전표였네요. 일반 전표 08월 20일 들어왔습니다. 요거 보니까 자 차변에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 1,500이죠. 그런데 현금 500 받고 1,000만원 이렇게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요까지 됐고요. 요거 보니까 이 어음의 발행인은 명선이 아니라 동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를 바꿔라? 말이죠. 요놈이죠. 요놈이 어음은 명선이가 아니라 뭐 동서. 그러니까 요거 동서하면 되겠네요. 동서. 동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이 외상매출금 이거는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외상값은 명선이 한테 받는데 이 엄을 배서양도 받았네요. 누가 발행한 걸로? 동서가 발행한 엄을 배서양도 받았단 말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다음 1번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월 10일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매출 거래죠. 우리 생산부서 직원이었더라면 이건 뭐가 됩니까? 복리후생비 511번이었겠죠. 근데 이거는 거래처 직원 결혼식이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요거 부가세란 말 없죠. 일반 전표에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전표에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보면 되겠죠. 출발. 자 일반 전표 몇월 며칠입니까? 10월 10일 들어갑니다. 10월 10일. 자 여기 보니까 현금 나갔네요. 복리후생비 511번 돼 있죠. 1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남 회사 직원한테 선물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다?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813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813번. 선생님 왜 513번이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매출 거래처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매출 거래처 직원입니다. 공장에서 매출하지 않죠. 사무실에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저하고 수업을 했었더라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문제 푸는 것보다 수정하시는 문제가 월등히 쉽게 느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풀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결산하기 전에 꼭 우리 버튼 눌러봐야 되는 거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데이터 체크란 버튼이 있습니까? 지금은 데이터 체크하면 오류가 발생될까요? 발생 안 될까요? 무조건 발생됩니다. 왜? 우리가 큰 문제 1번 안 했잖아요. 맞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 시작. 예. 이런 거 나타났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요거 한 개는 거래처별 초기월 우리가 1번 문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났으니까 무시하고 자 요런 것들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에 날짜 나와 있습니다. 10월 15일이죠.
2018년 10월 15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18년 1월달, 11월 15일 나와 있죠. 2018, 01, 11월이 아니고 1월달이네요. 다. 맞죠? 다 1월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입력한 내용 중에 1월달이 있었습니까? 메인 매출 전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입력한 문제 중에 메인 매출 전표 중에 1월달이 단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가 입력한 것은 7월달부터 입력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이거는 뭐 하면 된다? 무시하면 된다. 왜? 원본 데이터 받은 것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날짜 여기 보면 아시겠죠? 요거 앞에 넉자가 년, 뒤에 두자가 월, 마지막이 일. 요 마지막에는 2018년 1월 15일인 거 확인되십니까? 앞에 네자가 년, 두 번째가 월, 세 번째가 일. 연월일 2018, 0115잖아요. 그럼 이거는 2018년 1월 15일께 틀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랬어. 이거 중요한 거 맞아요. 이렇게 내가 틀리지도 않았는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날짜가 잘못됐다가 놓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아닐 때는 무시하면 됩니다. USB 받은 거에 오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 눌리지 마세요. 안 해봐도 됩니다. 안 하시면 되니까. 어려울 거 아닙니다. 요거 혹시 입력한 게 대착 차익이 발생됐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이거 볼 수가 없다면 안 눌리셔도 무방합니다. 뭐 채점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요. 자, 다음 요거 넘어가겠고요. 자,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은 자동인지 수동인지 볼게요. 1번 수동, 2번 자동, 3번 자동이네요. 자동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귀신처럼 2번 보더니 자동으로 귀신처럼 알아내나요? 여기 영업권이잖아요. 맞죠? 영업권은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01월부터 12월 컨트롤 F 영업권 쳐보세요. 영업권 있거든요. 이렇게 짧은 막대기로 나타나죠.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간단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비품이란 거 있습니까? 짧은 막대기죠. 긴 막대기죠. 파란 막대기가. 짧은 막대기의 왼쪽에 있는 이것들은 외우지는 않더라도 있다 없다. 결산자료 입력에 건물이라는 게 있다 없다는 아셔야 됩니다. 저도 외우지는 다 못해요. 외우지는 다 못하더라도 어떤 거 영업권 보니까 이거 결산자료 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기말 재고액인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습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요 텀에다가 글자 끼워 넣어서 읽으라 그랬죠. 이거 있거든. 여기 컨트롤 F 해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보는 순간 자동, 이거는 없어요. 수동. 이렇게 금방 구분이 됩니다. 됐나요? 출발. 자, 결산 문제에 달러 나왔습니다. 맞아요? 외화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무엇이 되겠다? 외화 환산 이익 또는 뭐 외화 환산 손실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 문제에 달러 놓는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 돈 빌려 왔네요. 맞아요? 돈 빌려 왔다. 자, 얼마 빌려 왔는지 봅시다. 원화로는 얼마 빌렸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죠. 원화로 얼마예요? 요거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자, 달러는 외화로는 얼마 빌렸습니까? 10,000불. 요거 자, 지금 돈 빌려 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장기 차입금이 돈 빌려 온 거잖아요. 맞죠? 얼마 빌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원화로 1000만원이죠. 자, 어떻게 보고 하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1000만원이라고. 맞죠? 달러는 얼마입니까? 10,000불. 이거는 어떻게 알았나요? 문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뭐 외운 것도 아니고 문제지 보고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자, 오늘 결산일이죠. 갚아주면
갚아주면 원화로 얼마 갚아줘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원화로 얼마 갚아줘야 되는지 봐요. 오늘 환율은 얼마입니까? 1100원. 1100원 곱하기 만불이니까 맞죠? 곱해주면 되겠죠? 1100원 곱하기 만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100만원 갚아줘야 되겠죠? 자, 요만큼 갚아줘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빌릴 때는 1000만원 빌렸죠. 지금 갚아주면 얼마 갚아줘야 됩니까? 1100만원. 일단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익 봐서 기분이 나쁘요? 손해봐서 기분이 나쁩니까? 손해봤으라는 거죠. 외화 환산 손실임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치 기분이 나쁜가요? 100만원치. 100만원치 기분 나쁘죠? 따라서 외화 환산 손실 얼마? 1뿔뿔. 무엇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장기 차입금 1뿔뿔. 자, 지금 선생님 외화 환산 손실이 왜 차변입니까? 요게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비용이니까 차변이며 또는 장기 차입금. 자, 우리가 이 내용대로 한다면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100만원 늘어나죠. 1000만원에서 1100만원 갚아주니까 부채가 100만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이거 맞아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맞춰놓고 틀립니다. 어디서? 이거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누구 걸어줘야 됩니까? 보아. 이거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다 해놓고 요거 안 걸어줘서 틀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결산에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5번의 1번 문제, 이거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해야 하는 거 아시죠? 넘어갑니다. 자동결산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돈을 입력하러 하는데요. 영업권입니다. 무형자산이죠. 2017년 1월 1일 2000만원 취득하여 사용해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다. 자,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자산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으로 한다더라? 정액법으로 하는 거 기억나나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론 공부하면서도 많이 했죠. 자, 정액법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무엇이 될까요?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됩니다. 자, 정액법입니다.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20뿔뿔. 잔존가액은 얼마가 되죠?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0원인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액은 얼마로 한다? 0원으로 한다. 기억나시나요? 몇 회차 때 이론 풀면서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론차 때 분명히 제가 한번 메모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5년. 그럼 2천만원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얼마가 됩니까? 5뿔뿔, 4뿔뿔이네요. 5, 4, 20. 맞나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400만원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출발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출발입니다. 자, 어디에? 결산자료에 입력하면 되겠죠.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영업권이니까 컨트롤 F, 영업권 찾았습니까? 무형자산 상각비 나왔죠? 이 금액이 얼마다? 4뿔뿔. 또 하나 더 있네요. 어떤 거? 자동결산이 밑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볼게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50만원. 컨트롤 F. 찾기 힘드니까. 기말 상품. 넉자만 쳐도 돼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 맞죠?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뿔. 됐나요? 두 번째,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네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찾았습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3300뿔.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이네요. 컨트롤 F. 기말 제공품. 맞네요.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가요? 기말 제공품이 2800뿔. 응?
요게 2800 뿔이죠.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죠. 무엇이 남았나요? 기말 제품이네요. 1500만원. 컨트롤 F. 기말 제품. 이렇게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1억 1억 뿔뿔. 자, 됐고요. 다음, 이렇게 입력이 끝이 나면은 무엇을 한다? 여기에 보면 점표 추가라고 있죠. 점표 추가 버튼 눌리고, 예. 이렇게 하면 자동 결산은 끝이 나는데요. 자, ESC 빠져나서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날 가본다. 12월 31일 날 가보면 결차 결제 나와 있죠. 요거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수동분계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입력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를 잘하는 거, 시험장에 가면 아무래도 긴장감과 흥분도가 높아지겠죠. 아주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01월 12월 여기까지 입력은 잘해요. 마지막에 요거 눌러줘야 되잖아요. 요거 빼먹어요. 요거를 빼먹어 버립니다. 실수로 많이 빼먹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시험 시간이라든지 막 긴장도가 흥분도가 극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로 빼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로 빼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가보면 된다. 끝내기 전에 12월 31일 날 들어갔어. 이거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게 없다 말은 아차 빼먹었구나. 점표 추가 눌러줘야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조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 자, 6월 30일 현대 비유동 자산 그리고 비유동 부채 이거 놓으면 뭐 눌려야 될까요?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눌리면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 우리 전산회계 2급하면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급이라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갑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어떤 것을 찾아볼까요? 재무상태표 맞나요? 찾았고 몇 월입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6월 30일이네요. 맞죠? 확인을 꼭 하십시오. 06월 됐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차이금의 금액 차이를 물어봤네요. 맞나요? 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떠더더덕 보니까 여기에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있나요? 162378불 찾으셨죠? 그리고 비유동부채 컨트롤 F 비유동 요거 아니고요. 비유동부채 찾아지죠? 요건 얼마? 66불 되시겠습니까? 두 개 돈 계산기로 빼보세요. 제가 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찾는 요령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빠져나옵니다.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의 5월분 발생분과 6월분 발생비의 차이금액. 자, 이거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 있나요? 없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좀 놓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거예요. 조회하는 것은 전산회계 2급 하면서부터 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죠? 순서예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나요? 없죠? 여기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 없어요. 두 번째, 유동, 비유동, 정기분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이게 계정. 자, 여기서 학생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이것을 계정 과목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백 번대를 말해요. 800번대입니다. 800번대가 한 개만 있나요? 바글바글해요. 급여, 복류생비, 접대비, 오만비, 떼만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 계정 과목 한 개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월을 보면 되죠. 지금 시작월이 몇 월입니까? 5월이잖아요. 맞죠? 5월과 6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월계표 보면 되겠죠. 맞아요. 출발합니다. 자, 먼저 5월달 1월계표로 갑니다. 여기 보면 1월계표 있죠. 눌러주시고, 자, 5월부터 먼저 월계표가 더 좋네요. 월계표 눌리고 05월부터 05월까지. 자,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있습니다. 뚜두두두. 여기에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찾으셨습니까? 5월달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1250입니다. 맞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찾아지고 차변에 보니까 1250만원 있죠.
다음 6월달 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06월 여기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똑같이 있습니다. 있나요? 1,400만원 있네요.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1,250만원이네요. 맞나요? 또 1,400에서 1,250 빼면은 얼마? 150만원. 따라서 이거 1500불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세 나왔네요. 자, 얘기 한번 보세요. 부가세란 말이 나오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그랬습니다. 일단 뭐부터 들어가 본다? 신고서. 여기 없으면 합계표. 여기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순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죠. 됐어요? 출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인데요. 출발입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서 있죠. 예?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자, 여기 보면 부가세라고 나와있죠. 눌러주시고, 신고서 여기 있습니까? 눌러주시고. 자, 다음 여기 있어. 우리가 찾는 게 무엇인가 봅시다. 자, 1월에서 3월 예정신고 기간이죠. 출발. 그러면 01일부터 03월 30일인가 아시겠습니까? 뭐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돈이 바글바글. 답은 요 숫자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만 보시면 돼요. 요런 숫자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 요런 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돈이 없는데 돈 찾아야 되는데. 됐고. 세금계산서 수치분입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수치했단 말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단 말이네요. 맞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단 말은 팔았단 말입니까? 샀다는 말입니까? 샀죠. 샀으니까 돈 주고 세금계산서 받죠. 맞나요? 그러면 판 것은 빨간색, 산 것은 파란색. 우리가 찾을 때 빨간색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파란색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파란색입니다. 이게 매입이거든요. 됐어요? 왜? 세금계산서 수치니까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다음,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을 찾고 그것에 무엇을 물어봤나요? 매입세액을 물어보았습니다. 맞죠? 출발. 여기 보니까 돈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 빼이 없어요. 찾으면 돼요. 여기에 고정자산이라고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고정자산이라고 있죠? 있는데 요 돈 아니면 요 돈입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요 돈은 공급가, 요 돈은 세액, 문제는 세액. 답은 요거. 따라서 답은 얼마? 실불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실기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